태안 기업도시가 지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역간척을 통해 예전의 황금어장을 돌려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사업이 지지부진하긴 전국 다른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6곳 가운데 2곳이 무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군의회가 이권기획 의혹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강성구 군 의원에 대해 상반기 회계 중 출석 정지 15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충남도가 2040년까지 국내 수소 공급의 30%를 점유한다는 내용의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021년까지 수소연료 전기차 부품 시험평가센터도 조성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올해로 지정된 지 14년이 지난 태안 기업도시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건 골프장뿐인데요.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차라리 역간척을 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보모 기자입니다. 천수만 비지구에 위치한 태안 기업도시. 한쪽에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황량한 농경지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된 2005년 이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골프장 72개 홀이 전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부지 조성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46.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없는 기업도시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사회에선 기업도시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외부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면 사업 시행자인 현대 측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성 이시, 지역 주민과 함께 기업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이곳에 현대 계열사라든지 현대 자회사라든지 회사를 이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발전할 거란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던 주민들도 10여 년이 지난 지금 기업 도시를 향해서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경 집회까지 하며 이뤄낸 기업 도시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상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역간척을 해서 과거의 황금어장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 주민을 우러간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하루빨리 기업도시 원래의 목적대로 진행을 해서 태안군의 발전을 이뤄내든지 아니면 역간척을 통하여 원래 예전의 모습으로 천혜의 황금어장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현대기업도시 측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현대도시개발 측은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오는 2021년 서산과 이어지는 부남교가 개통하고 중심 상업 업무지구와 한국타이어 주행 시험장이 준공되면 기업도시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핵심인 테마파크와 첨단 복합단지에 대한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 태안 기업도시가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기업도시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주택과 교육 등 생활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자족형 도시입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도시로 일본 도요타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도시가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담비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시작된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등 혜택이 주어졌지만 사업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태안 등 일부 지역은 사업을 착공한 지 1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된 6곳 가운데 기업도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2곳. 충주와 원주가 공정률과 분양률 모두 80% 이상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태안의 경우 2007년 기업도시 착공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기준 공정률 46%, 분양률 37%에 그쳤습니다. 영암과 해남은 평균 공정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무주와 무한기업도시는 삽 한 번 떠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시범 사업도시로 선정된 6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에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기업도시가 지지부진한 원인으로는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꼽힙니다.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한은 사업 시행자가 법정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무주는 사업에 뛰어든 기업이 자금난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업도시가 추진된 지 15년, 대규모 개발을 꿈꿨던 계획이 곳곳에서 물거품되면서 기업도시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이처럼 기업도시가 사실상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는 기업도시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의 대표 발의한 홍재표 충남도 의원과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기업도시 조성 부진을 지적하면서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네.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태안 기업도시 지정은 2005년도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토균형발전 일환으로 전국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지정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지정된 곳이 이제 태안 기업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2007년도 10월 24일 날 기공식을 했고요. 네. 그 이후로 두 정부가 지나면서까지 지금 11년, 12년째가 되는데 네. 사실상 기업도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초 계획대로라면은 1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현대 측에서 이제 부지 조성을 내년 2020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현재는 골프장 2개밖에 조성된 것이 없고요. 전체 면적의 46%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업도시를 당초에 태안 군민들이 원하진 않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 기업도시 지정하기 이전에 태안 군민들 모두가 정부 과천청사에 가서 기업도시 지정해달라고 뭐 시위도 하고 예. 속된 말로 관제 데모죠. 예. 예,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이 이전에 이 기업도시 부지는 태안 군민들의 묵은전 옥답과 같은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황금어장이었는데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과 이제 현대에서 네. 간척을 통한 간척농지로서의 활용을 하려고 거기를 이제 제방을 막고 해서 사실은 농지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인데 예, 농지로 활용하고자 했던 그 땅을 기업도시로 용도 전환을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는 현대그룹 차원의 자산 증가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대 측에서 사실 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쪽에. 예. 지금이라도 현대그룹 차원에서 예. 대기업이 또 대그룹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인 만큼 현대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예. 태안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어찌됐든 현대 계열사라도 또는 자회사라도 네. 태안 기업도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뭐 이런 가운데 좀 지역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 네. 주민들은 좀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저와 뭐 다를 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대한테 뭐 사기 당한 거 아니냐? 네. 현대가 지역 주민들을 이용해서 관제 데모까지 시켜가지고 기업도시를 진행을 했고 기업도시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현대의 자산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안는다. 네. 그럼 차라리 우리 지역 주민들의 황금어장이었던 당초 어장으로 이걸 방조제를 터놔서 네. 역간척을 해서 방조제를 트고 역간척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황금어장으로 다시 돌려다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태안의 경우에 그런데 이 서부 발전을 좀 제외하면 네. 입주 기업을 떠올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기업 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얼마나 기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안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은
바로 태안 기업도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 위치한 116개의 공공기관을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이제 혁신도시로 이전 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공공기관이 사실상 혁신도시로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태안 기업도시로도 유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태안 기업도시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예. 이제 해양 분야와 태안이 아무래도 가까우니까요. 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또 한국해양조사협회라든지 네. 또 태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국방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은 태안 기업도시로 이전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충남도와 태안군 또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좀 대책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거죠? 네네. 네. 자, 그러면 도의회에서 기업도시 정상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네.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도에서의 계획은 뭐 이제 이 촉구 결의안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제 전달이 됐고 청와대와 그리고 정부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과 이제 자유한국당에 전달이 됐습니다. 국회에 예. 전달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가 또 충남도가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태안 기업도시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또 체감도 하고 채찍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 우리 태안 군민들이 10여 년 동안 태안 기업도시에 대한 희망 또 기대 이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실망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 기업도시가 정상 추진이 하루속히 진행이 되어서 태안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의 면모를 하루속히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재표 충남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산군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권 개입 의혹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강성구 의원에게 회기 중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성구 예산군 의원이 출석 정지 15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산군 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징계안에 대해 비공개 표결을 실시하고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투표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찬성 8표, 반대 2표가 나왔습니다. 예산군 의회가 1991년 개원한 이래 제8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공용의회에 대하여 징계권을 처리하였습니다. 징계의 경중을 떠나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는 의장의 부독한 소치가 아닌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의정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과 담당자에게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특정 업체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군 의장이 지난 11일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이권 개입하지 말라며 경고를 하자 강 의원은 격분해 책상을 내리치고 나간 뒤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뒤 사퇴서를 자진 철회했지만 군의회는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정청탁과 계약알선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공식적으로 해명할 기회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전혀 한 사실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항변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위에 회의규칙, 예산군의 회의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본회의장에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금일 오전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징계에 따라 강 의원은 오는 5월에 열리는 임시회를 비롯해 6월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등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우리가 버린 재활용 쓰레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활용품 센터에 수거된 재활용품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30% 정도가 그냥 버려지고 있었는데요. 재활용품을 버릴 때 세척을 하거나 다른 재질로 된 뚜껑과 상표만 잘 분리해도 재활용률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현장 체험 신강현 기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센터에 수거된 재활용품이 꽉 들어찼습니다. 새벽녘부터 이날 하루 들어온 재활용 쓰레기는 줄잡아 25톤 규모.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분리수거 현장으로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선별장에 재활용 쓰레기가 올라가기 전에 비닐 포장부터 벗겨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는 전자밥통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비닐 포장까지 일반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유리가 파손되는 일이 잦아 안전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리 조각 같은 거 깨진 거는 좀 신문지 싸서 이거는 유리 조각이 깨졌다고 좀 이렇게 써서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가 한번 버린 쓰레기를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신이 다시 그 위험에 다친다고 다른 사람이 또 산자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일반 쓰레기가 섞여 있는지 가정에서 버린 재활용 쓰레기를 직접 분류해 보겠습니다. 진흙이 가득 묻어 폐기 처분해야 할 영농 비닐 폐기물, 따로 분리돼야 할 스티로폼, 소형 CD 플레이어기와 아이들 장난감, 돈 주고 버려야 할 생활 쓰레기가 손쉽게 발견됩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단독주택이나 원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들이 수거되면 이곳 선별장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재활용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밥이 든 도시락인데요. 이렇게 있는 것은 재활용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재활용을 미리부터 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폐지값이 떨어지면서 센터에 들어오는 재활용 쓰레기 양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음식물 등 이물질이 붙어있는 플라스틱, 젖은 폐지와 비닐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일반 쓰레기는 센터가 비용을 내고 다시 소각해야 하는데 하루 평균 5톤 규모의 분량이 나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파지라든지 페트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는 분리 배출 철저히 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리 배출할 수 없는 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주시면은 우리가 일하는데 엄청나게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활용품을 버릴 때 세척하고 라벨과 뚜껑 등 다른 재질을 분리만 해서 배출해도 재활용률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편리함보다는 다 함께 사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씻어내고 분류하는 규칙을 간직하는 것은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소방본부 양희순입니다. 이제부터 사고로 보는 소방안전 코너를 통해 여러분의 생활안전 사고를 소개하고 안전수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11일 오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된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발생한 불꽃이 주차된 차량으로 확대되면서 급격하게 연소된 상황입니다. 필로티 건물 특성상 출입구 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화재가 날 경우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로티 건물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 무리하게 지상층으로 내려오지 말고 건물 옥상 또는 건물 내부에서 구조대를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금산군 진산면 소재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엔진룸에서 불꽃이 크게 발생하여 연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차량은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해 차량은 전소하였습니다. 최근 B사 차량에서 다량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자칫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차량 화재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보겠습니다. 올해 3월 1일 20시경에 예산군 예산읍 소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탄 난로로 난방을 하는 건물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연탄 보일러와 화목 보일러의 경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되므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일러 주변 정리와 소화기를 비치하여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로 보는 소방안전 양희순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우선 충청투데이 살펴봅니다. 경상 제주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던 소나무 에이즈가 충청권에도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충청권 전역에서 매년 소나무 제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당국과 지자체가 긴급방제에 나섰지만 감염된 나무를 베어내는 사후 약방문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제공한 충청권 소나무 제선충병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408그루로 지난해 조사된 118그루 대비 4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서 4배, 충북 지역은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충남 지역은 지난해 91그루에서 올해 349그루로, 충북 지역은 53그루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제선충병 감염 소나무가 신규로 발생한 충북 진천구는 7그루의 피해 고사목이 발생했는데요. 제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지난 30여 년간 나무 베기로 제선충병을 방지해왔지만 확산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방제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알려진 성창근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제선충병 청정지역 지정이라는 것은 국내 현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인근 나무를 파쇄하는 방제법은 지금까지 심각한 자연생태계 교란 문제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전에 제선충병 감염을 차단하거나 치료하는 근본적인 기술에 대한 보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산 청구 꼬치의 주차장, 주차 질서 잡히나라는 제목의 태안신문 살펴봅니다. 불법 노점상들의 천국으로 낙인 찍힌 안면도 꼬치해양공원의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해 유료 주차장화는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정광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으로 불법 노점상 근절은 물론 이로 인해 무법천지로 변했던 꼬치해안 주차장의 주차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정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꼬치해양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안에 따르면 주차장 징수 대상은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원에 위치한 꼬치해양공원 주차장입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노점상들의 출입을 전면 제한했다는 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광석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정 의원은 불법 노점상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꼬치해양공원 주차장의 주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면서 특히 노점상들이 절대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노점상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정도를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꽃축제 추진위 측에 물어보니 16개의 점포가 비어있다며 협의를 통해 점포에 입점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꼬치 주차장 운영권은 경쟁 입찰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수의 계약 방식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2040년까지 국내 수소 공급의 30%를 점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선포식에서 충남도는 2040년까지 수소차 49만 6천 대를 보급하고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등 5대 전력과제와 18개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또 2021년까지 208억 원을 투입해 수소연료 전기차 부품 시험 평가센터를 조성하고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구에 전기 트럭 부품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비 32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수소전기차 350대와 수소버스 9대, 충전소 1곳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양고기자 지구를 농촌융복합 산업지구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충남도는 청양고기자 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농촌융복합 산업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고기자 지구에는 4년간 30억 원이 지원됩니다.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은 농산물 생산과 제조, 유통, 관광 등 전후방 산업을 함께 융합해 특화된 지역 클러스터 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청양의 특화 품목인 구기자를 중심으로 청양구기자 산지유통센터와 특화 가공센터 구축,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등 생산 기반 연계 사업을 제안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식이 26일 열렸습니다. 지원센터는 3월부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시 위원회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간 위탁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은 물론 노동상담 법률 지원 사업 등의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와 김동건 청양군수가 속한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군수협의회는 도농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증평군수와 무주군수 등이 함께했습니다. 충남민관협치회의 위원 위촉식이 26일 도청 대회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 27명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됐으며 장수찬 모건대 교수가 초대 공동의장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분과위원 활동을 통해 주제별 포럼과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식이 오는 4월 6일 개최됩니다. 개통식 당일에는 가족사랑 걷기 대회와 조정선수단 공연, 해병 전후의 인명구조 활동 시연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국내에서 가장 긴 402m 현수교로 야간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멋진 야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올해 상반기 아동권리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아동권리교육은 유아와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당진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깥 활동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큽니다. 그만큼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산이 6도, 당진과 홍성, 청양이 7도, 태안과 예산이 8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3도, 서산이 14도, 당진이 15도, 홍성과 예산, 청양이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날이 보이겠습니다. 빨래와 세차하기 좋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하실 분들은 미세먼지 생각하셔서 실내에서 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또 날이 많이 건조합니다. 주변의 작은 불씨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2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